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부동산 지식 나눔을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손님을 집을 보여주는데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을 보여주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전입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 업무시설이라 전입신고를 못하고 아버지 쪽으로 돼 있어서 그런 소득 같은 것 때문에 혜택을 지금 못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아직도 모르신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확실히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피해보지 마시고 확실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시설 오피스텔인데 전입신고 안 되나요? 전세권 설정, 그쵸, 본인들이 하려는 게 아니라 임대인이 해줍니다. 보통 한 몇 년 전 아주 주택임대사업자 얻기 전에는 한 채로 주택임대사업자 못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세 채가 넘었어야 되거든요. 그때는 보통 들어오는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을 본인 돈으로 했는데 요즘은 임대인이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세한 내용을 들어가면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보시기면 오피스텔에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중개업소 거기 사장님하고 임대인이 여기 업무시설이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아시는 지인분이나 인터넷 찾아보시겠죠? 자세히 나와 있으면 모르겠는데 다급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집이 좋은데 특히 월세 같은 경우는 많지만 전세 같은 경우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그럴 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자, 건축물 대장을 보면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라 나와 있어서 안 돼요. 여긴 전입이 할 수가 없는 집입니다. 그럼 임대인한테 피해가 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분도 그렇게 해서 그냥 전세권 설정을 했대요. 자, 제가 건축법상,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을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저기 중개업소에서 건축물 대장을 첨부합니다. 건축물 대장은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요구사항입니다. 문정동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쪽에 있어가지고 그냥 임의대로 하나를 띈 거예요. 이 집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띈 겁니다. 보시기면 407호로 나와 있지만 여기 보시면 돼요. 전유 부분에 주 용도가 있습니다. 오피스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건축법상 업무시설입니다. 주택이 아닙니다. 건축법상.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럼 주인이 만약 여기도 오피스텔이고, 만약 일반 사업자로 했다. 그럼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취득세 4.6% 되거든요. 그러면 세입자를 마칠 때도 상가로, 여기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만 맞춰야 됩니다. 근데 안 맞춰지거든요, 잘. 그러다 보니까 전입 안 하는 조건으로 세입자를 맞춥니다. 그러면서 그 세입자한테는 전입이 안 되니까 그냥 여기 그냥 사세요. 그리고 전세니까 그 전세권 설정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자기 돈 나가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삽니다. 전세권 설정하면 등기부등본에 들어가니까요. 근데 불편한 부분이 뭐냐? 일단 우편물 중요한 거 받는 거 나라에서, 그리고 요즘은 1인 세대가 많다 보니까 이런 자기가 혼자 등록돼 있으면 이게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못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상해 줄 거 아니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는지 안에서 다시 PPT로 들어가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행사나 건설사들이 오피스를 질 때 다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짓습니다. 그 디테일한 부분은 빼고 오늘 중요한 거는 전입신고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거를 분양을 받을 때 받으시는 분이 보통 이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만 받을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업무시설이니까 일반 사업자로 등록을 받던가 아니면 무등록, 이것저것 안 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가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선택사항이 돼요. 근데 세입자가 들어와서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업무용으로 됐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잘 모르셔가지고. 근데 법으로는 임차인한테 불리한 사항은 무효사항입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전입신고가 안 돼 있어서 전세권 설정을 하는데 어쩌죠? 이거는 지금 들어가시는 분이 선택사항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중개업소는 당연히 그런 내용들을 알아요.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 해야지 계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도 임대인이 내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들어가니까 더 좋잖아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전세권 설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업무용으로 전세권 설정으로 받는 게 있고요. 주거용으로 받는 게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받으면 주택으로 간주가 됩니다. 오피스를 업무시설로 받았는데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을 주거용으로 하면 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용 오피스텔로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나중에 전세권 설정 받으면 그 전세권 설정 등기 권리증을 한번 보십시오. 업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도 정해져 있고요. 근데 이거 당연히 임대인이 내주죠. 임대인이 안 내줄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죠. 특약사항에 뭐를 넣냐? 이렇게 넣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입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전세권 설정을 이렇게 합니다. 혹여 전입신고를 해서 임대인의 당연히 불이익이 오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일반 사업자 등록 강제 폐업이고요. 이거 소명자를 안 내면은 바로 이게 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이익이 오니까 다 책임다는 내용을 놓고 지금 살고 있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동영상 들으신 분. 혹시 지금도 전입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방법도 있고 들어가기 전에 똑같잖아요. 계약서 특약사항이 어떤 건지 한번 다시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개인적으로 쓰는 그냥 일반 부동산 매매 계약서입니다. 전세, 월세 다 똑같습니다. 특약사항을 여기다 넣죠. 여기 문구다가 지금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 가기다, 한다, 전세권 설정을 했으니, 혹시 전입신고를 해서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오면은 모든 손해배상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습니다. 이거 보고 이제 임차인이 문제 제기를 안 하고 그냥 사시는 거예요. 보통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PPT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지금 살고 있는데 전입되냐고 되게 궁금해 하잖아요. 예, 전입됩니다. 이게 뭐냐? 이거는 임대인이 그 세 가지 그 조건 있잖아요. 일반 사업자 무등록, 주택 임대 사업자 중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본인이 일반 사업자로 마치려고 했어요. 일반 사업자만 마치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중개업소도 알고 있죠. 그건 당연히 말을 안 할 뿐이죠. 그래서 만약 전입신고를 해서 임대인한테 불이익이 갔어요. 당연히 폐업이 들어가야죠. 주택수에 산정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그 계약서를 가지고 소송을 겁니다. 100% 집니다. 왜? 임차인한테 불리한 조항은 불법입니다. 그거는 무효사행이에요. 아니, 임차인이 여기 그냥 살고 있는 거, 여기 사업자로 쓰는 게 아니라 주거 형태로 살고 있는 거 본인이 알면서도 임대 준 거잖아요. 그거는 불법을 저지른 거죠. 왜? 그러면 주택 임대 사업자를 해야죠. 임차인한테 불리한 조항은 무효다. 그러므로 전입신고로 인해 임대인에게 피해가 가도 임차인은 책임 없습니다. 그냥 도의적으로 싸우기 싫으니까 안 하는 것 뿐이지 확실히 알고 계시면 대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 본인이 들어가는 집에 임대인의 그 사항으로 임대인의 사정이잖아요. 사정으로 본인이 피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야 이런 부분이 어떻게 벌어지냐? 보통 그 부장사무실에부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내용은, 그것도 임대인도 선의의 임대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도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은 임차인 입장에서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임차인은,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도 가능해요. 이거는 임대인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의 그 보호를 받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뭐하러 일반 임대사업자를 합니까? 근데 이런 거 부분을 잘 몰라요. 왜냐면, 여기는 업무시설이니까 상가니까 전입신고가 안 되겠지. 그래서 그냥 전세권 설정 해주나 보다. 전혀 아닙니다. 본인이 주택으로 살고 있으면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제가 전에도 원룸에 관련된 걸 올렸어요. 거기 불법 개조하신 분들도 여러 상태에 있거든요. 전입신고가 되는 데는 다 됩니다. 단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개조했을 때는 안 돼요. 그냥 호실이 있는데 쪼개서 하는 건 됩니다. 어차피 그거를 등기를 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마음에 들었는데 중개업자나 임대인, 특히 뭐 이런 특약상 가지고 걸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나 전입신고 할 겁니다. 그러면 임대료나 계약은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집은 계속 그 임차인들이나 이렇게 강조를 해야지, 많이 알고 강조를 해야지만이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부분, 혹시 같은 중개업을 하신 분들 되게 불편하게 들을 수 있겠지만, 이건 정확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웬만한 사람 다 압니다. 모르신 분들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나중에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분쟁이 걸리면은 중개업소도 머리가 아파요. 이거 그냥 다 알고 있는 게 더 편합니다. 분쟁이 있어도 어차피 임차인이 이깁니다. 오늘 혹시 이런 부분에서 궁금하셨던 분들 아주 많이 해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도움이 됐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